자, 이제 대리제도입니다. 자, 대리제도는 작년에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 대리는 4문제 나왔는데, 보통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는 특히 또 한 문제 더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리제도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 대리제도에 대해서 보는데, 별표를, 요거는 대리제도는 아주 중요하다. 맞죠? 별표를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대리제도가 어떤 건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6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자, 96페이지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대리란 법률행위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타인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한테?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X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금 수여했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현명을 해서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대요. 마치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게 뭐냐면 대리제도입니다. 11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대리도 뭡니까? 상대방 쪽으로부터 대리금 수여를 받아가지고 이 상대방이 대리를 갖다면 네 대리인이다. 네 대리라며 내가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계약해도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 그래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 능동대리. 능자같이 능동대리. 상대방으로 받아서 들어오면 수동대리. 수동대리든 능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114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6페이지. 대리제도의 사적 작용 나와 있는데, 사적 자치의 확장 옆에 적어놓으시고, 적을 필요 없고, 맨 밑에 있네. 임의대리. 나는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 병, 정, 쭉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확장이 임의대리고, 법정 대리는 뭡니까? 자녀가 본인이 미성년자야. 그럼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하잖아. 맞지? 그 법정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를 말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자녀가 미약한 부분을 법정 대리인이 보충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됐죠? 옆에 갑니다. 97페이지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어디냐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양갈로 2번 있는데, 자 보세요.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왔는데 법률행위에서는 제3법상 법률행위 적용되고 신부법상 법률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률행위도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로 관여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로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옆에 깨끗하죠? X. 맞죠? 그래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사자 구별 몰라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갑이 이제 을 보고 내 거 좀 팔아두가 임의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미성년자야. 을이 누굽니까?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정해지고 구분하고 능동대리, 수동대리 아까 했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으면 능동대리, 상대 받으면 수동대리. 대리권이 있어서 행위를 하면은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행위를 했다?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입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X. 해놨죠? 옆에 깨끗하죠? 나왔습니다. 이제 대리권 나옵니다. 자, 대리권. 자, 이제 오늘 뭐부터 본다? 대리권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갑이 뭐를 수여합니까? X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까? 안 합니까? 수여를 하죠. 그 대리권 수여를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대리인을 하면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이게 대리제도야.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본다고? 대리권에 대해서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이제 22페이지 펴야 돼. 22페이지 피시고. 자, 22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갑시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21페이지 일단 먼저 보고 갑시다. 자, 21페이지부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먼저 펴보세요. 21페이지에 자, 보세요. 요거 지금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배운다고? 대리권을 배운다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무슨 행위? 대리행위를 배우고 마지막에 배우는 게 대리의 효과 이렇게 배운다. 그래서 이건 뭐랍니까? 대리의 무슨 관계? 삼면관계.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대리권에서 대리권의
발생부터 어디까지? 소멸까지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발생하느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남용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소멸. 요게 대리권의 범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이 뭔데? 나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현명 안 하면 누가 책임져? 을이 책임입니다. 115조에 돼 있어. 자, 그리고 하자와 흥결은 이 116조죠. 내가 대리행위를 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와 흥결이 있다, 사기강박이 있었다, 통정의 표시다.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이거 누구 기준한다고?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한다. 왜? 행위를 하고 계약서 쓰는 사람이 누구니까? 대리인 을이거든.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자, 한번 적어놓읍시다.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 현명주의는 누구 이름 나타내는 겁니까? 요 이름이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본인 이름 나타내는 게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모든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됩니까? 여기 있네.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리권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 대리 삼면관계에서 뭐부터 본다고? 대리권부터 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리권부터 본다. 자, 그러면 요 대리권은 의의가 뭡니까? 의의가 자격, 권한입니다. 권한. 자격 또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뭘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권한입니다. 권한. 그래서 대리운전 들어봐서 대리운전? 그러면 내가 이제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 기사 부르죠.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내가 차를 주는 게 아니고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알겠지? 그 대표적인 뭡니까? 뭐다? 대리운전이지. 맞아요? 뭐를 주는 것이다? 권한을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발생부터 갑니다. 발생은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발생한다? 법률 규정.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뭐에서 발생합니까? 수권행위. 본인이 준 수권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알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권행위는 좀 알아야 돼요. 수권행위는 뭡니까? 불요식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됐습니까? 비출행위다 적어놓으시고 또 비출행위. 자, 비출행위라는 게 뭐예요? 재산의 증감이 없는 비출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요 비출행위다. 요까지 정리하면 돼요. 불요식, 상대방 단독 비출행위. 그래서 17회 시험에 수권행위는 뭐라고요? 비출행위입니다. 재산의 증감이 없는 비출행위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회 때.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범위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책에. 자, 책에 봅시다. 98페이지. 자, 일단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줄 것이고요. 대리권의 의.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선에게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지위, 자격 또는 지위, 권한입니다. 권한. 자, 옆에 33회 기출지문 옆에 한번 봅시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나중에 여기 왜 뜨지? 잠깐만요. 이게 뭐? 예? 없었어요. 흔들려서 그러네. 흔들려서 그런가 봐요. 자, 갑자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소멸에 보면은 대리권의 소멸에 보면은 대리인이 사망할 때는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승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거면 되고. 요 지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앞에 나왔네요. 자, 그 승계되지 않는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사망이 소멸하면 대리권은 뭡니까? 소멸하니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뒤에 가면 할 겁니다. 33회 나왔던 기출지문이고. 자, 옆에 99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대리권의 발생 원인 보시면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신분상 행위 뭐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전부 다 X. 자, 법정 대리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 타이틀에 딱 적어놓으세요. 법률 규정 발생하고
임의 대리 발생 요건은 뭐예요? 수권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수권행위 쭉 주시고. 자,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어놓으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X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안 나옵니다. 넘기시고. 양갈로 몇 번? 3번에 분료식 행위 나옵니까? 그게 시험에 33회, 17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17회 시험. 바로 옆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수권행위는 묵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분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범위와 제한 들어갑니다. 자, 범위 이제 봅니다. 범위. 자, 대리권의 범위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별 표현해줘야 돼요. 요 제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남용 소멸도 시험 포인트다. 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X 부동산 1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나온다?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본인이 수권행위를 해석하면은 대리권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판례가 좀 이따 나올 건데, 좀 이따 볼 거고. 그럼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무슨 행위 할 수 있다고요?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뭐 합니까? 법정된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되고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는데 이게 몇 조다고? 118조 적어놓으면 돼요. 118조에 보면 나와요. 118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 정의합니다. 보존행위는 어떤 게 보존행위냐?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22회 때도 나오고 지문에도 나왔습니다. 27회 때도 지문에 나왔습니다. 가옥을 수리한다. 가옥 수리도 뭡니까? 보존행위 맞아요? 맞잖아요? 가옥 일부가 파손됐다. 수리하는 것도 보존행위입니다. 가옥 수리. 자, 그 다음에 도래한, 여기 이제 27회 때 나왔죠.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대리인인데, 본인이 이제 뭡니까? 갑이, 뭡니까? 도래한 채무가 있다면, 변제 안 하면 갑의 재산 날아가잖아. 맞아요? 날아가니까 얘가 이제 갑을 위해서 변제하는 거는 갑의 재산을 보존하는 게 맞아요? 맞지? 자, 27회 때 기출입니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갑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대 부동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미등기돼 있어. 미등기. 그 미등기된 부동산을 최초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를 하죠. 이 보존등기 하는 것도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지. 맞죠? 그래서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등기 하는 거, 가옥을 수리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이 소멸시효가 뭔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예? 그러면 만일에 갑이 있잖아요. 저 갑이 용인물권 중에서 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지전 있잖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 있는데 20년간 행사하자면 이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잖아. 근데 권리 행사를 했다. 이게 뭐야? 중단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얘기는 무슨 행사를 했다고?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됐던 것을 중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을이 권리 행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중단돼 버린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럼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 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도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행위예요. 원래 이용계량행위하고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지만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뭘 줬냐면 두부공장 운영권을 줬어. 잘 운영하라고 대리권 줬어. 그럼 두부공장은 뭡니까? 두부는 빨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지. 부패하기 쉬워 안 쉬워? 쉽잖아. 이런 거 빨리 처분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고? 보존행위다 말이야. 두부공장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맞아요? 자, 이런 것 등이 시험에 22회 때, 27회 때, 29회 때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미등기 된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가옥 수리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도 보존행위. 22회 때 나왔, 요거 두 개는 22회 때 나왔어요. 부패한 시효물건의 처분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그래서 이 보존행위의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22, 27, 29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 토요일 합니다. 알겠죠? 하시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입니다. 이용계량행위. 자, 이제 어디로 간다? 이용계량행위로 갑니다. 자, 이용계량행위 갑시다. 자, 이용행위는 뭡니까? 임대를 하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를 하는 경우를 이용행위라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걸 뭐랍니까? 계량행위라고 해요. 가치를 올리는 거를 계량행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또 이런 겁니다. 본인이 갑이 을 보고 있잖아요.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돈을. 자, 갑이 뭐로 빌려줬다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무이자 안 돼. 에? 공짜 안 돼. 돈 좀 내야 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둘 다 무슨 대차입니까?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소비대차입니다. 그럼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소비대차 안에 있잖아.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건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이 계량행위입니다.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 사용대차가 뭡니까?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지.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뭐랍니까? 야, 공짜는 안 돼. 월세 좀 내. 무슨 대차를 바꾸는 거? 임대차를 바꾸는 것도 뭡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 맞죠? 이런 것도 무슨 행위다? 계량행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질이 변해서 안 변해서? 둘 다 대차계약 안에 있죠? 맞아?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질이 변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요건이 뭐가 변하면 안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저기 해놨죠? 그래? 해놨습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안 되는 거.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성질이 다르지. 농지는 뭔데? 농사를 짓는 거잖아. 맞아. 대지는 뭡니까? 건물 짓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금을, 요게 20일 때 나왔죠?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아닙니까? 개인에게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돼. 안 돼.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주식은 돈, 휴지조가 될 수도 있거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용 계량 행위. 여기서 이제 시험에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위에서는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 범위 안에서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무슨 행위 할 수 있다고? 보존 행위와 무슨 행위? 이용 계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가옥을 수리하는 것도 보존 행위 맞아요? 가옥 수리. 그다음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됩니까?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하는 행위, 보존등기하는 것도 됩니까?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부분의 처분 행위도 보존이 된다. 요게 22, 27, 29회 때 시험 나왔던 질문이야. 토요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는 자,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계량 행위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돼야 안 돼? 됩니다.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농지를 대지로 바꾸든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든지 개인에 빌려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요게 이제 뭡니까? 범위의 내용이다. 요건 단독 문제 나오지 않고 뭐 한다고요? 지문으로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내용 정리하고 갑시다. 100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보면은 시험에 29, 30, 31, 33 나오죠?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이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옆에 2번 갑니다. 고난을 정하지 않은 경우 118조. 범위나 고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118조 한번 볼게요.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 옆에다가 무제한 적어놓고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현관펜,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기억번, 보존행위. 자, 그러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얘도 다 설명했죠? 줄 거면 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 묶어놓으시고 이용, 계량 행위는 앞에 묶어놓고 성질이 변하면 돼, 안 돼? 성질 X 변하면 안 된다고. 자, 이용 행위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임대하거나 금전, 이자부를 대여하는 것 같은 수익을 꾀하는 행위를 이용 행위를 하고 계량 행위는 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A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바꾸는 것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런데 네 번째 줄 가면은 예금을 주식으로 사채로 전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되고 B번에 세 번째 줄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느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두 번째 줄 주면 되고 박스의 내용 설명 다 해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 갑니다. 자, 제한. 자, 제한입니다. 제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한 범위 받고 제한 갑니다. 제한. 제한인데 요 제한하기 전에 앞에 아까 요 해석부터 봅니다. 해석. 요 해석에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판소노트에 정리해야 되는데 해석인데 뭘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수권행위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맞아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여기 관련된 판례가 있다고. 자, 요거 정리하고 가야지. 자, 우리 책에 몇 페이지? 100페이지 있습니까? 100페이지. 찾습니까? 자, 1번 판례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6번이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계약의 체결을 데리고 주면은, 자, 매매계약의 체결을 주면은, 자, 보세요. 자, 칠판 와서. 갑이을에게, 보세요. 갑이을에게 X부터 팔아달라 했어요. 그럼 얘가 팔아달라 그러면은, 매매계약 안에 계약금 언제 주고,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다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지. 그러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첫 번째 판례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어디 현관펜이냐면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았어요. 현관펜. 그럼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도 별표. 포괄적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어, 없어? 여러분이 저한테 포괄적 대리권 주면 내 마음대로 다, 여러분 재산 다 팔아봅니다. 알겠죠? 포괄적 대리권. 그러니까 포괄적 대리권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포괄적 대리권이라는 거는. 자, 포괄적 대리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괄적 대리권이야. 그러면 연계해줄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3번. 1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 2번이 한 2번 나왔습니다. 3번 별표.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설정 계약에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고 옆에 페이지 가서 4번 지문, 5번 지문, 6번 지문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은 요 세 가지만 볼 거야. 바빠 죽겠는데. 나머지는 참고사항 보자. 4번 봅시다.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은 일부를 자, 수령하라고 했는데 면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죽이뻐야 되죠, 이거. 아니, 돈 받아오라 했는데 면제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석을 잘못한 거지.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가 경매 절차 입찰해가지고 낙찰 받아오라 했더만은 임마가 뭐 해야 돼요? 경매 취하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4번, 5번, 6번은 옆에 적어놓으세요. 죽이뻐야 된다, 이거. 자, 6번.
예금에 대해서 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이게 대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보 대출 받으면 안 되죠. 4번, 5번, 6번은 안 해도 알겠지, 안 되는 거. 예. 그래서 4번, 5번, 6번은 안 내, 잘. 뭐만 나왔다? 1번, 2번, 3번만 나왔어. 특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야?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리권 주면 중도가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가 가장 많이 나왔다. 포괄적 대리권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됐어요? 자, 그 두 개. 그 다음에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오라고 했던 말은 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계약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102페이지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제한이 또 잘 나오죠. 제한이 잘 나옵니다. 자, 제한이 자기계약 무슨 대리 금지입니까? 쌍방 대리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자, 우리 해석에는 우리 옆에 빼가지고 세 가지 적어놔야 돼요. 매매계약에 체결할 대리권을 주면은 뭐 할 수 있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는 판례 적어놔야 돼.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연계적 권한까지도 있다. 그거 적어놔야 돼. 됐죠? 자, 돈 빌려오라고 대출하고 담보 설정하라고 그냥 대리권 줬는데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세 가지밖에 안 나왔을 때까지. 알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해석에서 그 세 가지가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갑니다. 제한. 제한 별표죠. 제한에서는 자, 124조에 보면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금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매각의 대리권을 줬는데 지가 계약해보면 8천에 산다고. 지가 계약해보면. 그럼 누가 피해봐? 병하고 계약하라고 지가 계약해보면. 에? 누가 피해봐? 본인이 피해보지.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뭔데? 금지 이유. Why. 금지 이유가 뭔데?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무슨 염려가 있다?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방대리는 뭔데? 이 사람으로 대리권 받고 이 사람으로 또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유리하게 하면 얘 피해보지. 얘한테 유리하면 얘한테 피해보지. 어떻게든 상대방은 피해보 안 봐? 보게 되거든. 그래서 뭘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기계약 상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지 원칙.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예외가 있죠. 예외. 자,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뭐 하면? 본인이 허락하면. 허락. 야, 내가 고생했다, 아이가. 의리랍니다. 갚보고. 내가 고생했다, 아이가. 내가 8천만 원 살게. 내 계약할게. 내가 할게. 본인이 뭐 합니까? 그럼 그래라. 본인이 허락하면 되죠? 내가 고생했다니까, 의리. 내가 고생 좀 했으니까, 뭐 2천만 가두고 내 8천만 원 하자. 막 그래라 그래. 되는 거야? 그 뭐 하면? 본인이 뭐 하면? 허락하면. 오케이. 본인 허락하면 된다. 자기가 삼방계약, 자기계약 할 수도 있고 삼방대리 돼. 이 삼방대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등기. 아파트 사봤어? 예? 대답도 안 해보니까 사보지도 않았구나. 지금 어디 임대차만 살고 있어? 자, 등기. 등기할 때 보세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가지고 매도인 매수인 다 오잖아. 맞아?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공인중개사가 뭐랍니까? 개공이가 뭐랍니까? 뭐 매수인이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 다 가져오라고 매수인은 필요한 서류 다 두고 하잖아. 예? 그리고 와서 뭡니까? 둘이 보고 뭡니까? 그때 올 때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직원 와 있잖아. 법무사 직원 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위임장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양쪽으로 도장 다 찍어가지고 맞죠? 해가지고 등기를 이전한다고. 맞아요? 그 등기 칠 때 둘이에 본인의 허락이 있는 거지.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쌍방대리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허락하거나 또 채무 이행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법조문 채무 이행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된다. 그럼 본인이 허락하면 되는데 상방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라고요? 등기다. 등기할 때는 무슨 대리 한다? 쌍방대리. 그래서 등기법에는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등기에서는 허용이다.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두 번. 됐어요? 네. 공인중개사법에는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그렇지. 유일하게 되는 건 등기다 이 말이야. 알겠죠? 등기에만 쌍방대리 허용이야.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이 뭐하거나 허락을 하거나 채무이행인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119조 장례도 시험 나왔죠.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수인이야. 대리인이 이겁니다. 내 거 X부산 1회 좀 팔아두가, 정인 때도 팔아두가, 무인 때도 좀 팔아두가 이랬어. 이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까지. 그러면 대리인이 뭘 뗍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죠. 자, 수인이 뭐야? 여럿인 경우, 수인인 경우. 요겁니다. 대리인이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다? 여러 명이다. 내가 좀 팔아두가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아무나가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간다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 예외.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말이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하면 옵니까 있습니까? X. 이렇게 시면 된다고. 근데 예외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이 법률의 규정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법정 대리.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가 해도 안 되고 뭐가 둘 다 같이 해야 돼. 무슨 대리해야 돼? 공동으로 대리해야 돼. 알죠? 이 대표적인 게 부모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한테 해줄 거 없다. 우리 아들 보고 줄게. 아파트.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땡큐 베리 마치 해야 되죠. 왜? 내하고 와이프하고 눈만 맞으면 그 재산 팔아먹을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반드시 무슨 대리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알겠죠? 뭐 나는 안 받아도 돼. 우리 아들 주세요 해놓고 이제 뭐 언제 팔면 됩니까? 대학교 갈 때 팔아버려야 돼. 알겠죠? 미성년자일 때 팔아야 돼. 나 성년 되면은 팔았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내 거 왜 팔았는데 이런다니까 바로. 알겠죠? 네. 미성년자 팔아야 돼. 그때 무슨 대리 해야 된다고? 공동 대리. 누가? 부모가.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왜 그때 이해하기 좋잖아. 더 놓고 말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되지. 자, 알아서 하시면 돼. 자, 그렇게 되고 또 특별 수권을 줬을 때. 특별 수권을 줬을 때는 무슨 대리 해야 됩니까? 야, 내 거 팔 때 너 3명이 의사 합의가 있어야 돼 라고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3명이 반드시 뭐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됐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대리인이 여럿이다. 뭐가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가 본을 대리하지만 공동 대리하는 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 할 수 있다? 공동 대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19조 내용이야. 위에 거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왔어. 가장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지문. 오케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29, 30, 31, 33 해놨잖아. 이게 나왔어, 이게. 알겠어? 그럼 뭐가 별표야? 119조가 별표야. 알겠죠? 정리하러 갑시다. 102페이지 124조 보겠습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의 허락, 행간편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가 상방대리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해서 가면 허락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잖아. 봐봐. 원칙은 안 되는데 허락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이행 할 수 있습니까? 채무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옆에 적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자, 그래서 1번에 원칙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 니은 딱 묶어놓으시면 돼요. 다 설명했어. 자, 옆으로 가서 공동대리 파트로 갑니다. 자, 119조 갑니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자, 현관펜 수인일 때 여럿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란 말이에요. 현관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거 놓고 무슨 대리해야 돼? 공동 대리해야 된다. 법률 또는 수권행위 정함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돼? 공동 대리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33의 기출지문 나오죠 바로?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판례한 게 있죠? 있어요? 자,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한 물건에서 1인이 2인 이상이 대리인 됐다는 얘기는 이거 입찰 담합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무효죠. 시험에 딱 두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이 판례. 바로 옆에 기출주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인이 2명 이상이 대리인 됐다, 입찰할 때. 그럼 이거는 한 명이 다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럴 때는 입찰 담합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여기 갑니다. 자, 소멸부터 보자. 해봅시다. 소멸. 자,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본인이 사망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자, 보세요. 얘가 죽어보잖아.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갑다시로 넘어갑니다. 갑다시가 누군데? 상속이. 그러면 대리권은 뭐합니까? 소멸이에요. 본사! 내가 좀 팔아다니는데 죽어봤어. 이게 장애시험 나왔죠. 죽어보면 대리권 소멸이죠. 대사. 됐죠?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리권 승계 안 돼요. 상속 안 됩니다. 대사. 대파. 파산. 뭐 했을 때? 얘가 무슨 행위 합니까?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얘가 파산 상태야. 하면 안 되죠. 파산. 대파. 대성. 성령 개시됐단 말이야. 얘가 있잖아요. 침 지지를 이러고 있대. 그러면 상태 좋아 안 좋아? 얘가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알죠? 성령 후 개시 알죠? 하는 애들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면 소멸시키기 맞지? 그래야 법률행위일 때 해를 안 끼치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대리행위를 하는데 얘 상태가 안 좋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성령이 개시가 되면은 대리권 소멸시키기 안 시켜?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고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야. 임의대리. 자, 보세요. 얘 상태가 안 좋아.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얘가 팔아달라고 팔아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 소멸은 본사,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뭐 했을 때? 사망, 파산, 성경후기 개시됐을 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요거는 무슨 대리에?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의 소멸사유다. 됐죠? 자, 127조, 128조 내용입니다. 저건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는 대리권이 승계가 된다. 옴니까 있습니까? X. 소멸이라고, 소멸. 알겠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책에 봅니다. 책에 104페이지, 127조 보겠습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인이 뭐 했을 때? 본사, 현관펜, 본자 현관펜, 사자 현관펜. 그 다음에 이후에 대사, 대리인의 사망, 성령의 개시, 파산. 우리 외우실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우실게 이렇게 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128조 임의대리 종료. 법률행위에서 소유된 대리권. 이게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입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 자 현관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팔아달라가지고 팔아주면 이제 더 이상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거나 자 법률관계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말할 때 철회할 때도 같다. 수권행위 철회도 대리권 소멸 사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공통의 소멸 사유 1번, 2번, 3번 묶어놓고 양갈로 2번에 이미지의 특유의 소멸 사유 1번에 타이틀의 현관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2번에 수권행위 철회를 소멸한다. 바로 옆에 기출 지문 있죠? 31, 33의 기출입니다. 자, 그렇게 소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무슨 행위입니까? 대리행위 나오죠? 맞습니까? 자, 대리행위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